네, 오늘은 얘기하듯이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안심하세요. 처음에 그 왜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해야 돼요. 찐친들 안녕 뭐. 아, 그거는 뭐 가르쳐 주세요. 그 카메라 되게 잘 나오시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상담이 길어진 사람 1시간도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다 미치죠. 대학에 있을 때 그 간호사들이 이 판 갖고 30분 됐어요. 20분 됐어요. 도수 치료하는 거? 카이로프락틱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 하고 막 열심히 꺾고 다녔지. 그 교수들 맨날 꺾고 다니고 막 이랬어. 술 먹다가 누워. 꺾고. 이쪽엔 침통 들고 다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발 미네랄 검사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의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진짜 이상한 의사였어요. 뭐가요? 얘기하시는 아, 그럼요. 말이 잘 나오는데요. 더 친해져서 그런지. 좀 열을 냈더니 뭐 덜 추워졌어요. 손을 올려야 해? 찐친들 안녕.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티에이징 전문가 이용입니다. 의사친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질병치료 진단하던 의사가 전체 건강을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전체 건강을 다루는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많은 환자들한테 전체 건강을 집중해서 진료하는 그런 의료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질병의학은 질병이 어떻게 잘 치료되느냐가 핵심이죠. 강하고 독하더라도 더 잘 치료된 포커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을 본다는 의미는 그러면 그런 치료를 어떻게 버텨내느냐, 이런 쪽에 관점을 더 두는 거죠. 치료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면 점점 강도가 올라간다고 본다면 3단계 강도가 질병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치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 건강 입장에서는 버티는 힘이 적으면 그 3단계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칭할 수 있는 의사들이 안티에이징 전문가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의학과 그러면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를 때 오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좀 가정의학과가 어떤 과인지 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가정의학과는 환자 중심에서 시작된 과예요. 한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몇 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가 여러 개 과를 다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모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환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런 과 있었으면 좋겠어로 시작된 과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은 분야라고 그럴까 특기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모든 과가 마찬가지죠. 내과도 어느 순간부터는 세부 전문 분야로 나가듯이 가정의학과도 마찬가지로 세부 전문 분야를 갖고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진료하고 싶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만을 제일 많이 가고요. 통증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사실은 비만 체형학하고 노인의학을 처음에 했었죠. 대학에 남아서 비만 체형 환자들을 제일 많이 치료했습니다. 영양치료도 하고 운동 처방도 하고요. 약물 처방도 하고 주사 시술과 뭐 장비화하는 시술, 다양한 상담 치료 이런 것들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항노화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안티에이징 쪽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티에이징을 하겠다라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이 B형 간염, 할머니로부터 수직 감염돼서 간경화 걸리시고 간암으로 걸려서서 8년 투병하시다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님에 대한 주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 생활 습관하고 영양 치료밖에 없었죠. 다양한 식단과 영양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생활 습관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만 체형 문제가 있는 분들이 통증이 있어서 통증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 통증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수술 흉터들을 접하고 피부에 입문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어려운 환자들이 점점 접해지니까 좀 다른 분야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 줄기세포 이런 영역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통증, 피부, 영양, 운동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하게 됐고, 독일의 드레스덴에 그런 안티에이징 전문 과정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길들이 이게 안티에이징 의학, 항노화 의학의
세부 분야들이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조금 더 많이 알아야지 더 잘 진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공부를 하셨겠네요. 호기심이 많은 의사여서 그런지 그렇게 됐네요. 독일에서 그 의학적으로 보는 안티에이징의 개념은 어떤 거였어요? 뭐 이것도 포함합니다. 우리 겉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전체에 있는 뇌든 장기든 척추 관절이든 혈관이든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약물로 치료하고 수술 치료하는 것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영양으로 치료하는 거, 호르몬으로 치료하는 거, 세포로 치료하는 거, 다양한 에너지로 치료하는 거 이런 영역들이 전부 안티에이징 의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항마센터 뭐 그런 거. 맞습니다. 3박 4일, 5박 6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릴렉스 하지만 피부 건강도 챙기고 몸 건강도 챙기고 뇌 건강도 챙기고 뭐 이게 항노화센터의 개념이에요. 엔티에이징 센터의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 수십 년 이상 된 센터들이 많이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약간 괴리가 있죠, 인식적으로. 네네, 해봤죠. 안티에이징 검사는 전체 건강에서 어떤 점들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찾는 검사잖아요. 노화를 빨리 일으키는 거는 두 가지 각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몸을, 세포들을, 조직들을 막 공격해서 더 빨리 늙게 하는 원인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버텨내는 힘들, 유지하는 힘들, 회복하는 힘들,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내는 거죠. 그걸 토대로 개인에 맞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약이 필요한 건 약을, 호르몬이 필요한 건 호르몬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릴렉스를 위해서 다양한 장비로 수기로 하는 마사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저 먼 산 보면 그 알프스 산 보이고 클리프 행어? 클리프 행어? 예. 밥도 맨날 맛있는 거 나오고 아, 네. 맛있는 거 나와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막 컬러풀한 샐러드와 과일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통곡류로 만든 찢어 먹는 빵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티에이징 분석상 문제가 있다. 좋은 식단이지만 아쉬운 부분을 영양제를 처방받는 거지. 식단에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개별을 아닙니다. 개인 의학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밀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의학이고 미래의 의학이죠. 쉬면서 놀면서도 건강을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생각들이 생기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물론 있긴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쉬움은 있지만 초콜릿 이런 거는 안 나오죠? 초콜릿도 다크 초콜릿도 있어요. 흔히 먹는 달달한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 건강하네요. 바깥에 살짝 나가면 다 팝니다. 수용소가 아니니까. 건강하게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건강하게 먹고 놀고. 정확해요. 저렇게 설명하기 낫겠네요. 건강하고 먹고. 건강하게 놀고 먹고. 이게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센터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제가 좀 묻어내 보고 싶었던 거고, 뭐 자연환경의 그런 내용들을 다 따올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장비적으로 그런 경험과 공부한 이론을 통해서 조금 프로그램 구성을 이제 해보려고는 했습니다.